파월 기자회견에 대해서 요약해보면 최근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향후에 추가 확대될 우려를 감안해서 위험 관리성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균형이 바뀌었다. 만약 통화정책이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때는 신속하게 새로운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50bp 인하에 대해서 광범위한 지지는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 예상보다 오히려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균형이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시장 약화 가능성이 커짐과 동시에 고용 하강 위험이 인플레이션 위험보다 커졌고요. 결국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은 용인하겠다는 거고 고용 리스크 대응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절대 이번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포기한 조치는 아닙니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각종 경제 지표가 딜레이 되고 있는데 최근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 시장 기대보다 상당히 약하게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민 감소와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등으로 노동 공급 측면에 변수가 생겼고 수요도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상한 균형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 수요까지 약해지면서 겉으로는 실업률 등 일부 지표가 안정적인 균형처럼 보이지만 고용 악화 위험이 높아지는 도전적인 상황이라는 거고요. 즉 시장이 건전하고 활발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노동 공급과 수요가 모두 둔화하는 불안정한 균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를 살펴볼 건데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를 살펴보는 이유는 최근 지표이기도 하지만 ADP는 미국 내 60만 개 이상의 기업에 급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실제 급여 지급 데이터를 집계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9월 미국의 민간 고용이 시장 전망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5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했는데 심하게 차이 나면서 오히려 3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8월 민간 고용도 5만 4천 명 증가해서 3천 명 감소로 마이너스로 수정됐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도 증가하고 동시에 경기 둔화 가능성도 커졌죠. 하지만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와도 미국 경제는 굳건하고 소비도 살아있고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상한 균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